8월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디몬크 채널 월말 이벤트가 남아있죠. 뭘까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신제품 소식을 요약해주는 디몬크의 테크5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떠한 신제품들이 우리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테크5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제품명을 외우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제품 보따리를 풀었거든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워치 3, 갤럭시 탭 S7 기타 등등 아주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슈를 낳은 제품은 역시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가 아닐까 합니다. 마니아층도 많고 스타일러스 펜까지 껴주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요즘 정말 보기 드물기 때문입니다. 폰과 태블릿이 합쳐졌다 하여 패블릿이라 불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번 노트 시리즈도 이전처럼 두 가지입니다. 일반 노트 20와 약 25만원 더 비싼 노트 20 울트라 모델. 울트라 모델이 디스플레이도 더 좋고 제품 사양도 더 높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최고 사양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도 울트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6.9인치 QHD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엣지 디스플레이는 코닝사의 최신 기술인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가 적용됐습니다. 디스플레이 내구성이 한층 강화된 거죠. 그리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데 해상도를 FHD 플러스로 설정했을 때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딱히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해상도를 낮춰 쓰는 사용자들에겐 좋은 기능일 수 있죠.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약 1500니트, 어디까지나 햇빛이 쨍하게 내려치는 야외에서만 나오는 밝기 값입니다. 실내에서는 약 340니트로 노트 20 울트라의 쨍한 디스플레이를 자랑하고 싶을 땐 야외에서 시연하면 됩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AP는 같지만 12GB의 메모리 크기는 8GB의 노트 20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256GB의 스토리지는 동일한데 울트라는 최대 1TB의 외장 메모리까지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배터리는 4500mAh, 실 배터리 라이프는 이전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러스 펜, S펜이 이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큰 특징입니다. 이전과 다름없는 4096필압 단계의 S펜, 울트라 모델 기준으로 더 빨라진 9ms의 응답 속도. 이전 노트 시리즈 S펜과 기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빨라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120Hz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레이턴시, 지연 시간을 줄인 거죠. 이를 제외하면 이전과 큰 차이 없습니다. 카메라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S20 울트라와 비슷하죠. 1억 800만화소의 광각, 1200만화소 초광각, 1200만화소 망원, 후면 트리플 카메라는 이전 모델 대비 더 커진 이미지 센서가 적용됐고 레이저 AF를 채택함으로써 보다 빠른 자동 초점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카메라는 더욱 대착이 튀어나왔어요.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긴 것만큼 뽑아주는 결과물, 이미지 품질은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폰카, 소폭 더 빠른 응답 속도의 S펜, 이 두 가지를 보고 구입해야 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입니다. 구매할 가치가 느껴진다면 당당히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얼마일까요? 약 150만원. 가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기부왕 빌 게이츠는 자신의 인생 최대 실수는 구글에게 안드로이드 출시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인공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듀오입니다. 서피스 듀오는 MS의 윈도우가 아닌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듀얼 스크린 장치입니다. 참고로 MS는 해당 기기를 스마트폰이라 불리길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패블릿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폰이라고 하기에는 꽤 덩치가 크고 태블릿이라 하기에는 힌지가 있고 노트북이라 하기에는 키보드가 없습니다. 마치 2470 화각의 렌즈와 같죠. 계륵 같은 포지션. LG의 V50 시리즈와 비슷한 접이식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거꾸로 접어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즐기며 채팅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의 장점은 방금 말한 것처럼 멀티태스킹입니다. 두 개의 화면에 동시에 다른 앱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매력적이죠. 보통 모바일 게임 두 개를 켜놓습니다. 접으면 5.6인치, 펼치면 8인치가 되는 듀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완벽한 4:3 비율을 지녔습니다. 구체적인 디스플레이 사양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상하단 베젤은 구체적으로 두껍습니다. 살짝 안타깝지만 스타일러스 펜을 완벽하게 지원한다는 점과 최대 8인치의 큰 화면 크기를 고려하면 갤럭시 노트 V50 시리즈보다는 훨씬 쾌적하고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네요. 주요 사양은 퀄컴 스냅드래곤 855, 6GB의 메모리, 최대 256GB의 스토리지, 1100만화소 카메라, 3577mAh의 배터리, 무게는 250g, 두께는 약 1cm. 그럭저럭 쓸만한 사양이지만 눈에 확 들어오지 않고 무게는 그렇다 치는데 두께감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어정쩡해 보이는데 하드웨어 명가라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장난감을 원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제품일 것 같긴 합니다. 얼마일까요? 256GB 기준 $1499, 하나로
약 177만원입니다. NFC, 무선 충전, 5G 통신, 방수 기능, 스테레오 스피커 아무것도 없는데 177만원. 서피스 펜은 10만원 별도 구매. 구글에게 안드로이드 출시 기회를 준 게 빌 게이츠의 최대 후회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에게는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은 14인치 노트북이라며 에이수스가 새로운 젠북 14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사양에 따라 두께와 무게가 각기 달라서 정리하기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당장 판매되고 있는 모델 기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9mm의 두께, 1.17kg의 무게를 지닌 노트북입니다. 풀사이즈 HDMI에 썬더볼트 3 포트를 2개나 껴주는 센스는 요즘 아주 보기 드문 윈도우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한 메탈 디자인이지만 밀스펙 인증 받아냈고 상판을 올리면 힌지가 받침대 역할을 하며 키보드까지 따라 올라오는 에르고 리프트 힌지를 적용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젠북 디자인은 충분히 깔끔한 편이에요. 그리고 14인치의 FHD IPS 디스플레이는 치명적으로 얇은 좌우 베젤과 함께합니다. 300니트의 평균 밝기값을 지녔고 NTSC 72%의 색 재현율을 갖고 있습니다. 꽤나 준수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겁니다. 그간 터치패드에 잔재주를 부려왔던 에이수스답게 이번 젠북 터치패드에도 넘버패드 2.0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터치패드에 숫자 패드가 들어간 겁니다. 막상 있어도 안 쓰는 기능이긴 한데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습니다. 당장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젠북 14 UX425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AMD 르누아르 프로세서 탑재, 다른 하나는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저라면 당연히 AMD 르누아르 프로세서가 탑재된 모델을 구입하겠는데 아쉽게도 이 친구들은 프로세서만 다른 게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도 차이가 나요.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된 모델이 50니트 더 밝아요. AMD는 250니트. 참 알 수 없는 짓입니다. 그 외 사양은 동일합니다. 최대 16GB의 메모리, 512GB의 SSD가 탑재됐고요. 배터리는 67Wh로 14인치 노트북임을 고려하면 적당한 편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젠북은 인텔 코어 i5 뿐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고사양 모델들은 아직 국내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약 125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에이수스답게 가격 대비 제품 품질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가성비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해둘 게 하나 있습니다. 14인치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인 거지 이보다 얇은 노트북들은 많습니다. 커세어 엘가토와 쌍벽을 이루며 많은 인터넷 방송인, 스트리머들에게 사랑받는 대만 기업 에버미디어가 새로운 게이밍 캡처 카드를 내놨습니다. 라이브 게이머 듀오. 내장형 캡처 카드로서의 역할은 이전과 다름없는데 입력 신호를 2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캡처 카드는 게임기와 미러리스 카메라를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HDMI 입력 포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반면 이 라이브 게이머 듀오는 HDMI 입력 포트가 2개이기 때문에 게임기와 디지털 카메라를 동시에 물려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단순한 거예요. 동시에 무압축 FHD 60프레임 캡처를 지원하고요. 녹화 자체는 FHD 해상도지만 4K HDR 최대 240프레임의 FHD 패스스루를 지원합니다. 이건 놀라실 거 없어요. 패스스루는 이전 모델부터 다 지원했던 기능들이고 FHD 고주사율 녹화는 에버미디어 캡처 카드의 큰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애초에 4K 캡처가 아닌 FHD 스트리밍에 목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제품으로 보입니다. 단점은 뭘까요? 글쎄요. 너무 정직한 사양이라 깔 게 없습니다. 가격은 약 30만원. 2개의 인풋 지원을 고려하면 역시 마냥 비싸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정 가격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그냥 쓰던 캡처 카드 쓰고 로지텍 웹캠을 쓰면서 방송하시면 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로 방송을 한다고 해서 시청자가 10명이었던 게 1000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10명의 시청자들을 위해 이런 장치를 영입하는 거죠. 저처럼. 에이수스가 터치패드에 잔재주를 부리는데 힘쓰고 있다면 화려한 힌지와 듀얼 스크린에 목숨을 걸고 있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바로 레노버입니다. 레노버가 이번에는 노트북 상판에 디스플레이를 집어넣은 듀얼 스크린 노트북 싱크북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이지 않은 디자인의 비즈니스 노트북입니다. 상판에 달려있는 10.8인치 이 잉크 디스플레이는 정말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먼저 4096필압 단계를 지닌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해 간단한 메모가 가능하고 PDF 문서에 주석을 달 수도 있습니다. 비록 흑백이지만 바탕화면을 각기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전자책을 읽거나 각종 스케줄 및 알림 화면을 띄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체 전원을 끄지 않는 이상 이 화면은 항상 켜져 있는데요. 덕분에 일반적인 노트북들처럼 상판을 올려 디스플레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마치 스마트폰처럼 언제든 업무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잉크 디스플레이는 특성상 극단적으로 낮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되는 건 내구성인데 영리하게도 레노버는 여러 품질 측정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미리 선빵을 쳐놨습니다. 밀스펙 인증에 대한 말은 없어요. 자사 테스트인 거죠. 아직도 의심은 좀 되지만 레노버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주요 사양은 최대 10세대 인텔 코어 i7 저전력 프로세서, 16GB 메모리에 512GB NVMe SSD 탑재, 메인 디스플레이는 13인치 FHD 디스플레이로 300니트의 밝기와 sRGB 100%의 색 재현율을 갖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두께는 17.4mm, 무게는 1.5kg. 13인치 치고 두께와 무게감은 제법 있는 편인데 듀얼 디스플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부피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배터리 용량이 45W짜리입니다. 아까 소개한 ASUS 젠북보다 한참 겸손한 배터리를 내장해줬다는 게 흠이라면 흠인 거죠. 박대리 조기 퇴근이 우려되는 제품이에요. 그 외 사양만 보면 괜찮은 비즈니스 노트북입니다. 어찌됐든 이 잉크 디스플레이가 없었다면 이전의 싱크북처럼 어중간한 노트북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이번 모델은 이런 확실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유용하게 활용될지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레노버 싱크북 플러스 약 140만원부터 최고 사양 모델은 18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구입하기 전에 헌신적인 리뷰어들의 불만을 들어본 다음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제가 준비한 5개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원래 소니의 A7S3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직접 리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패스했어요. 여튼 분명 이 중에서 시청자분들 중 한 분이라도 분명 혹할 만한 제품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하트 눌러드리고 이후 리뷰 리스트업에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죠. 저도 콘텐츠 제작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겁이 나서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힘드시겠지만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